편도결석은 편도 점막 틈새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좁쌀 같은 누런 덩어리입니다.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결석도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할게요. 결석은 뭉친 돌이라는 뜻인데 사실 돌 자체가 지저분하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요로결석처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편도결석 때문에 편도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하는 걸까요? 우선 편도결석의 증상부터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편도결석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입안에 있으니 당연히 이물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후통과 같은 목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취, 입냄새입니다. 구취에 관한 2008년도의 연구에서 구취가 심한 참가자의 75%에서 이 편도결석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구취가 없는 참가자에게서는 편도결석이 6%에서만 발견됐습니다. 편도결석이 있다고 해서 구취가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구취가 있는 경우에는 편도결석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연구에서는 편도결석이 있는 사람에게서 구취가 발생할 확률이 편도결석이 없는 경우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대상자가 5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러한 경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구취는 대부분 썩은 계란 냄새와 유사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구취가 발생할까요? 돌에서 웬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결석의 코어, 그러니까 이 결석의 본체가 세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편도 점막의 주머니처럼 생긴 구조물을 편도와라고 하는데요. 이 편도와 안쪽으로 상피 조직 찌꺼기가 쌓이면서 농축되어 가는데 이 농축물이 바로 결석의 본체입니다. 탈락된 상피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도 결석 본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편도에 염증이 반복되거나 만성 편도염처럼 늘상 염증이 있다면 결석 본체 주변에 다량의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하게 됩니다. 혹은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을 때 점액성 혹은 이 농성 후비루로 인해 결석의 본체는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세균 번식도 가속됩니다. 세균은 결석의 본체에 침투해서 발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이 세균뿐만 아니라 곰팡이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취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럼 세균을 없앨 수 있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구취가 많이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세균들이 바이오필름이라는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항생제의 살균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결국 편도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복용한다 해도 구취를 만드는 결석 주변의 세균들은 없앨 수가 없는 거죠. 항생제로 결석으로 인한 구취를 간단히 잡을 수 있다면 이 편도결석 때문에 편도 수술을 받는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편도결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석이 독한 입냄새의 주범이라면 편도 절제 수술이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환자분의 경우에는 결석의 양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고 실제로 냄새가 심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편도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발하는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편도 전절제술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편도 전절제술은 편도 조직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절제 후에 결석의 재발률은 제로겠죠. 수술은 문제없이 아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통증도 예상보다 별로 없어서 경과도 아주 좋으셨어요. 이제 매일마다 구역질 나도록 결석을 빼내던 아침 의식은 끝났습니다.
수술 받는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일주까지의 목 안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